철학 한 스푼 공부하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마음을 한 단어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기록 하나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남의 말을 전부 무시하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하나에 다 흔들릴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삶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인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를 걱정하고 내 행복을 바라는 사람의 말이라면 귀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나를 위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저 습관처럼 내뱉은 말, 자신의 기분을 푸는 말, 혹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들은 다릅니다. 그런 말들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다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올 자격이 없는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힘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지인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요 하는 짧은 말이었는데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그렇게 피곤해 보이나 생각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통 그 말에 사로잡혀 보냈다는 것을요. 내가 정말 피곤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루는 흔들렸습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던진 무심한 한마디가 며칠씩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모임에서 누군가의 시선 하나가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SNS에 올린 글에 반응이 없으면 괜히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 같고,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혹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타인의 평가 한마디가 나를 정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시선이 나를 재단하는 것만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타인의 시선에 민감할까요? 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깊이 흔들어 놓을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웃고 있습니다. 이상한 표정을 지어도 괜찮았고, 옷이 좀 이상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이 재미있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중학교 때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른 곳에 갔고 나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나를 볼까봐 불편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잘못은 아닌데 왠지 창피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이걸 먹으면 유별나 보일까 생각합니다. 휴가를 쓸 때도 너무 자주 쓰는 것처럼 보이면 어쩌지 걱정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다른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 누가 신경이나 쓸까요? 내가 언제 휴가를 가든 그게 누구에게 피해를 줍니까? 먼저 퇴근한다고 해서 잘못하는 건 아닌데 왜 마음이 무거울까요? 어쩌면 우리는 실제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그 시선은 대부분 내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덜 무거운 건 아닙니다. SNS는 더 묘합니다. 사진을 올리기 전에 10번도 더 고민합니다. 이 각도가 나을까? 저 필터가 나을까? 올리고 나서는 몇 분마다 확인합니다. 좋아요가 몇 개나 눌렸는지, 댓글은 달렸는지. 반응이 없으면 괜히 서운합니다. 재미있어서 올린 건데 언제부턴가 인정받기 위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하루가 끝날 때 묘하게 지쳐 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기운이 빠집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를 하루 종일 짊어지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를 시선을 신경 쓰느라 정작 내 마음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진짜 원해서 한 일이 뭐가 있었나?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택이 있었나? 떠오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어느새 나에서 남들로 바뀌었다는 것을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워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혀 사는지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고요. 실제로 행복한지보다 행복해 보이는지가 더 중요하고 실제로 성공했는지보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비판할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철학이 인정받지 못해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처음 출판되었을 때 거의 팔리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대중의 인정보다 자신의 내적 확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그의 철학은 마침내 인정받았습니다. 쇼펜하워는 타인의 시선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은 때로 거세게 불지만 결국 지나갑니다. 나무를 흔들 수는 있어도 나무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 수는 있어도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착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정말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나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진 능력과 성품, 경험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누군가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인가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이미지가 변할 뿐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요. 이 말을 곱씹어보면 참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애써 만들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 머릿속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의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워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자신만의 내적 기준을 세우라고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요. 내적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나다분가?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맞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내적 기준을 가진 사람은 남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사람을 자율적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율성이란 스스로 법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남이 정해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판단한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거나 독단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성숙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적 기준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과 대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뿌리가 튼튼해야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명예와 허영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는지, 그리고 그 명예가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를 지적했습니다. 명예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명예를 얻은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나는 명예를 잃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명예가 모래성처럼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칭송받던 사람이 내일 비난받을 수 있고, 어제 영웅이었던 사람이 오늘 악당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의 마음은 변덕스럽고 시대의 기준도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고 대중의 입맛에 맞추려 애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어리석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의 삶을 사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명예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다가 잊어버리지만 나은 그 선택의 결과와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더구나 명예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명예는 공허할 뿐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걸으며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견주어 보고 내 성취를 다른 사람의 성취와 재어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교야말로 불행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비교는 절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보다 낫다고 느껴도 곧 더 나은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부족함을 느끼고 또다시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는 우리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안 보고 항상 부족한 것만 보게 만듭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어도 누군가는 더 좋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쁨을 반쯤 잃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발전했느냐이지 누군가보다 앞서 있느냐가 아니라고요. 이 조언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하고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속도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할수록 타인의 평가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많은 말을 합니다.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 이것저것 설명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성취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대개 역효과를 낳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고 오해받을 여지도 커집니다. 무엇보다 타인의 반응에 더욱 예민해집니다. 내가 한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신경 쓰느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반면 침묵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타인의 평가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쇼펜하우어가 말한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제 실천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은 아프고 화가 나고 방어적이 됩니다. 이때 즉각 반응하면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을 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면 달라집니다.
하루만 지나도 그 말이 주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그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그 말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거리를 줍니다. 거리가 생기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정말 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의 문제를 투영한 것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급할 것 없다고요.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고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오해는 언젠가 풀리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잊혀진다고요. 시간을 두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루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말에 대해 생각은 하되 판단은 미루십시오. 그러면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일 수도 있고 심리적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고 가까이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상대의 모든 말과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반대로 너무 멀면 외롭고 단절됩니다. 적절한 거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자유를 잃지 않는 거리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되 그 관계에 매몰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 숨이 막히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임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꼭 대답해야 한다고 느꼈던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무엇이 마음에 걸렸는지 써보십시오. 누구의 말이 상처가 되었는지, 어떤 상황이 불편했는지 솔직하게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글로 쓰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 때는 크게만 느껴지던 것들이 글로 옮기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감정과 사실이 분리되고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이 구분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일기와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기록은 또한 나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몇 달 전에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면 그때는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노트 한 권을 마련하십시오.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누구보다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있고, 집에서 가족과 있으며, 온라인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타인과 함께 있다 보면 정작 나 자신과 함께 할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에 반응하며 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위대한 정신의 표시라고요.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대중에게 의지하게 되고 대중의 평가에 휘둘리게 된다고요.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롭다는 것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핸드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적 기준을 세우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평온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온은 흥분이나 기쁨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깊은 만족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입니다. 평온한 사람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온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니 행동이 자유로워집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고 하기 싫었던 일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평온은 또한 관계를 개선시킵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으니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방어적이지 않으니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평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평화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남의 말에 흔들릴 것입니다. 누군가 비판하면 마음이 아플 것이고 무시당하면 화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을 끙끙 앓았을 일이 하루 만에 괜찮아집니다. 예전 같으면 큰 상처로 느껴졌을 말이 이제는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관대한 것입니다.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라고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천천히 성장하라고요. 뿌리가 깊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깊어지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확고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 흔들림을 잠재우는 방법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삶은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결정하며 자신이 책임집니다. 타인의 시선은 바람입니다. 때로 거세게 불어도 결국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내적 기준이고 자기 확신이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뿌리를 키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조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을 나에게 되돌려주는 소중한 투자입니다. 마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건강하게 관계 맺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더 진정성 있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것을 추구했고
마침내 얻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인정이 늦게 왔지만 그것을 기다리며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중요한가? 이것이 나를 정의하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나아가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평온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고 변명할 것이 없으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고요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성입니다. 그 성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어떤 바람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철학 한 스푼이 필요하실 때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